간밤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며 거부 시엔 더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우주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을 보였으며 암은 자체 칩에 따른 성장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1개월 휴전기대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한 미증시, 여전한 군사적 충돌을 소화하며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0.7%, S&P 500 지수 0.5%, 금리 하락의 효과로 러셀 2000 지수가 1.2% 올랐습니다. 장중 이란이 비적대적 선박에 대한 통행을 허용하자 국제유가가 최대 7%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협상 여부를 두고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상황 속 마감을 앞두고는 이란 고위 당국이 전달받은 제안들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과 회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담을 줬습니다. 실제 군사적 충돌은 여전히 이어지는데요. 이란의 부셰르 핵 발전소에 대한 추가 공격 소식, 테헤란 남부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12명 사망 소식에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종전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지만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란도 자체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 양국 모두 전쟁 출구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긍정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라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20년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 대개의 유가의 급등이 선행됐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유가의 추이,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경기 침체기를 보여줍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가장 먼저 빠르게 나타난다며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6일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 진단합니다. 확률은 48.6%로 상향 조정했고요. 얼마 전 골드만삭스 역시 30%로 높여 잡았죠. 물론 아직 절반은 안 되는 확률들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유가의 추이에 따라 그 가능성을 면밀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가 이번 주 내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 속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자금 조달 목표치는 IPO 역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 앞서 보도된 50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며 역대 최대 IPO였던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290억 달러보다도 훌쩍 웃도는 수준이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 등이 10%대 급등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미리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펀드들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베런 파트너스 펀드와 캐시우드의 아크 벤처 펀드, 또 개별 종목 에코스타까지 미리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간밤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관련주들이 밀렸습니다. 그 원인으로 구글이 공개한 터보퀀트가 지목되는데 터보퀀트는 AI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압축 알고리즘, 특히 AI가 반복적인 계산을 저장해놨다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공간, 키 밸류 캐시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배 감소, GPU 성능은 최대 8배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웰스파고에서는 널리 채택될 경우 메모리 필요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시게이트 등이 3% 안팎으로 밀린 이유죠. 다만 반대편에서는 필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향후 3에서 5년간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주장들도 나옵니다. AMD와 인텔은 4월부터 전체 CPU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주가는 나란히 7%대 뛰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원유 시추업체인 슐럼버거와 파트너십을 확대, 모듈형 AI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용 AI 팩토리 플랫폼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속 대개 상승한 가운데 특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로빈후드가 5%대 뛰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간의 의견 간극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란 내 군사작전이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전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며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사실상 퇴로를 찾기 위해 출구를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양측 사이에 생산적인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위 15개 항 종전 계획에 대해서 백악관은 일부 사실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대면 회담 역시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설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죠. 만약 이란이 현재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란 외무부는 지도부가 미국의 종전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적인 대화 의향은 없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이란 전쟁으로 미루어졌었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5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회담 전에 전격적인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의견 차이가 변수입니다. 평화와 추가 충돌 사이에서 시계는 이제 베이징을 향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이 긴박한 정세 속에서도 경제 우선주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현재 10%인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 단계에 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나바로 고문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세 인상은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외적인 전쟁 상황과 관계없이 예고했었던 관세 인상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달 초에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바가 있었죠. 행정부 내부의 조율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바로 고문은 비록 대법원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긴 했지만 오히려 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였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란전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한 가운데 관세까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당장의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계에 피해가 없을지를 봐야겠죠. 긴박한 국제정세와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린 지금 우리에게 들이닥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무거운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책임이 플랫폼 기업에 있다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약 44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죠.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자사 플랫폼의 설계가 미성년자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체 배상액 중에서 구글은 유튜브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약 9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에는 70%, 구글에는 30%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단순히 게시물의 내용이 아닌 시스템의 설계 방식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즉각 반발했죠.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일반적인 SNS와는 다르다라는 입장입니다. 메타 역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일 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기업의 이윤과 아이들의 안전 사이에서 법원이 안전의 손을 들어준 이번 결과가 향후 플랫폼 서비스의 구조를 또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술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은 무엇인지 빅테크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상황을 주시하며 숨구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환율은 다시 한번 1,500원의 상회를 했고 금현물 가격은 유가 하락 속에서 1.3% 상승을 보였습니다. 뉴스프레소였습니다.